예, 2차 시요. 2차 시는 관계어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리 관계,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조사를 배우려고 해요. 자, 관계어에는 조사 하나뿐입니다. 자, 조사는요, 단어의 하나지만 의존 형태소예요. 혼자서는 못 쓰여요. 자립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단어인데 이 단어에 의존 형태소인 조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는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단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와 달리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조사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어에 집어넣자 해서 자, 조사가 단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문법 체계에서 조사를 단어에 넣고 있어요. 자, 조사는요, 체언 뒤에 주로 붙어요. 뭐, 꽃이 이런 식으로요. 때로는 동사, 형용사에 붙기도 해요. 형용사에 전성어미가,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이렇게 보이는데요. 거기에 도 이렇게 붙어 있죠. 예, 이거 보조사가 붙었네요. 자, 그 다음 부사 뒤에 붙기도 합니다. 부사 뒤에 보조사만 붙어 있죠. 문장 뒤에 붙기도 해요. 빨리요. 이것도 보조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조사예요. 관형사나 감탄사 뒤에는 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 뒤에 조사가 붙어 있다? 그러면 관형사가 아니구나. 자, 그렇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서술격 조사인 이다는요, 동사나 형용사처럼 활용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품사 맨 앞에서도 계속 배웠었죠. 그 다음 조사 결합의 제약이라는 건요, 대부분의 명사가 모든 조사와 결합을 해요. 그런데 일부 의존 명사는 또 자립명사 중에서 아주 몇 가지는 격조사 결합할 때 어떤 특정 격조사하고만 결합을 하는 거예요. 떠드는 바람에, 뭐뭐 하는 바람에 어떤 이제 상황이나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존 명사잖아요. 바람은,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명사에 불어오는 바람, 그거하고 다르죠. 자, 이 의존 명사 바람에는, 자, 여기에는 부사격 조사만 붙어요. 뭐뭐 하는 바람에 이러면서 다른 의미로 만약에 다른 게 붙어 있다, 이렇다면 아마 다른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부사격 조사하고만 결합을 하더라. 떠드는 동에, 예, 통이라는 것도 부사격 조사하고만 결합하는 독특한 의존 명사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 또 나오는 게 여기 뭐뭐 할 수가, 예, 이거 주격 조사하고만 붙어요. 이 의존 명사는. 그럴 리가 없어요. 리가 할 때도 이렇게 몇 가지 단어들은요, 주격 조사하고만 붙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고 또 뭐뭐 할 뿐이다, 뭐뭐 할 따름이다, 이런 단어들은요, 이런 거 다 지금 온존명사만 예를 좀 들었는데 서술격 조사하고만 붙어요. 그죠? 네. 그 몇 가지의 아주 독특한 단어들, 자립명사 중에요. 뭐 이런 단어, 불가분해. 불가분이라는 그 자립명사는 관형격 조사하고만 붙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결합의 제약이 있는 그런 독특한 예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사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격조사, 보조사, 그리고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조사. 자, 격조사는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줘요. 문장 안에서 가지는 자격을 말하기 위해서 그 자격대로 말한다면 이거 다 문장 성분 이름이에요. 문장 성분의 어떤 하나의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격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자, 이름을 치자면 주격조사. 문장 성분에서 그대로 거의 가져옵니다.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보격 조사. 여러분들 좀 특징을 좀 아실 수 있겠지만 때로는, 자, 관형격 조사라고 했는데 부격 조사라고 하지는 않아요. 네, 이게 조금 특이하지 않으세요? 부격 조사라고 하진 않아요. 부사격 조사라고 불러요. 이유는 아마도 뭔가 있겠죠. 네, 자, 서술격 조사. 야,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요. 선생님이 이거 한 칸 비워놓고 안 썼네요. 왜 그럴까요? 요거는 독립격 조사가 아니니까 그렇겠죠. 네, 누구를 부른다 해서 부를 호자 써서요. 호격 조사라고 합니다. 요때만 특별하게 문장 성분에서 이름을 따오지 않았네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해서 봐주셔야 될 격조사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예요.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서 체언이 보어가 되게 해주는 이 조사들은요. 주격 조사하고 모양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동할 수 있어요. 물이 얼음이 된다. 이거 격이 달라요. 하나는 주격, 하나는 복격이에요. 자, 이 복격 조사 혼동하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웬만해서 그 격조사는 굉장히 종류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예들을 좀 알아두시면 찾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사 보세요. 선생님이 볼 때 보조사를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것에 어떤 독특한 의미도 있고요. 격조사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은능 같은 경우 주격조사하고 너무 헷갈리시죠? 우리는 이걸 주격조사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일단 보조사로 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은느는요. 주어 자리에서만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밥은 먹었는데 무어는 안 먹었어. 뭐 이렇게 목격격에도 드러나고 보조사는요. 이 격조사와 달리 격조사는 그 주어 자리에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격을 주는 조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가가 목적어 위치에서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사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사의 특징이에요. 보조사 요는요, 상대 높임을 나타내고 어절이나 문장 끝에 결합해요. 그리고 어디서든 거의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요, 밥은요, 먹었는데요. 예, 아주 위치도 다양합니다. 선생님은 여기서부터가 좀 선생님으로서는 많이 혼동되던데, 부터, 까지, 조차, 밖에, 마저. 꼭 부사격 조사 같이 생겼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예 한번 볼까요? 나부터 간다. 나부터 갈게. 예, 이거 지금 뭐예요? 주어 자리에 있었잖아요. 네, 이거 보조사로 봐주셔야 되겠죠. 의미는 시작 먼저 이런 의미를 주려고 했지만 어쨌든 자리는 주어 자리거든요. 자, 이것과 다르게 부사격 조사는요. 부사어의 자격을 가지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요. 부사격 조사 중에서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부사격 조사 중에 뭐 비교를 의미하는 조사들이 있어요. 나는 뭐 너와 예. 나는 아버지와 닮았어. 뭐 비교할 때. 그리고 아버지보다 키가 커. 난 아버지처럼 뭐 생겼어. 이렇게. 야, 나만큼만 해. 뭐만큼.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사격 조사 중에서 이런 것들 보조사 같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다 부사어 자리에만 옵니다. 그리고 부사어로 만들어 주어요. 자, 그런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같이 배워봅시다. 그 다음에 접속조사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줘요.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느냐를 잘 봐야 돼요. 개나리와 진달래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나요? 개나리와 그렇게. 그리고 이거는 주로 문어체에 쓰이고요. 개나리하고 진달래, 개나리랑 진달래 이런 걸 보통 구어체에서 많이 쓰죠. 자, 접속조사하고 접속부사 달라요. 여기 갑자기 접속부사라고 써져 있죠. 접속부사는 이런 거예요. 및. 전 시간에 부사, 접속부사는 문장부사는 아니다라는 거 바로 이 밋이었어요. 개나리 및 진달래. 자, 부사는요, 띄었어요. 여러분들 띄어쓰기가 가끔은 굉장한 힌트예요. 그죠? 이렇게 써놓고 이게 접속조사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틀리겠죠. 네, 띄어 써져 있습니다. 이거는 접속부사였어요. 자, 독립어는요. 독립어는 감탄사예요. 그렇죠? 독립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성이 있다고 해서 독립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감탄사. 자, 독립어는요. 감탄사는요. 부르는 말, 느낌을 나타내는 말, 대답하는 말로 쓰이면서 독립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부르는 말들. 여보, 내가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었지. 당신은 2인칭인데 여보는 감탄사다. 예, 여보는 부르는 말의 줄임말, 여보시오, 여보세요의 줄임말로 여보를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화자의 느낌 나타내는 이런 다양한 말들. 여기 저런 이거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그런 저런하고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네, 응, 이거 대답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이제 대답의 반대, 이제 부정의 대답 어떻게 해요? 아니, 오예요, 아니요예요. 아니요. 얘는 지금 감탄사라고 봤다고 했죠. 자, 부르는 말로만 쓰이는 단어가 감탄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학생도 부르는 말로 쓰였다면, 학생을 만약 불렀다 이렇게 된다면 부르는 말로만 쓰인 단어가 아니니까 그냥 명사예요. 감탄사가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요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한 번 더 나왔어요. 얘는 보조사, 얘는 격조사. 두 개 꼭 구분하시라고요. 자, 밑줄 친 조사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거. 다 지금 접속조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같은 자격으로 이어줘요. 붓하고 먹을 이렇게 사과와 배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부사격 조사에도 와, 과가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그 애가 얘야. 뭐뭐와 비슷해. 자, 걔는 주어, 늑대와 부사어잖아요. 부사격 조사예요.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네요. 그쵸? 네, 부사격 조사입니다. 나머지는 접속 조사, 얘는 부사격 조사. 자, 밑줄 친 조사에 대한 이해. 자, 한번 봅시다. 밑줄 친 부분이 없네요, 여기가. 자, 굼벵이가 매미가 된다. 자, 하나는 주격 조사, 하나는 복격 조사예요. 혼동하지 않도록 해요. 앞말이 각기 다른 자격을 가지도록 한다. 참 친절한 설명이네요. 자, 야는 무슨 조사? 혹격 조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명사에 혹격 조사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이거는 서술격 조사죠. 아까 배웠어요. 나는, 이거는 보조사라고 했죠. 을은, 사과 교를 할 때 을은 목적격 조사죠. 자, 이게 주격 조사라고 주어의 자격을 가지도록 해주나? 아니, 얘는 보조사라니까. 보조사 몇 번을 강조해도 틀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뭐 부족함이 없어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는. 자, 이거 꼭 보조사라는 거 기억하세요. 주격조사처럼 이렇게 써놨잖아요. 주격조사다라고 써놓지 않았다고 해서 이 문장을 읽어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의 자격을 가지도록 한다? 아니지. 예. 격조사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가고 썼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와는 같은 자격으로 연결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 접속조사. 자, 이건 이제 이 뜻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뿌는 단독, 도는 역시. 뭐 이렇게요. 보조사의 뜻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감탄사 들어있지 않은 거. 대답하는 말들은 일단 네, 감탄사 맞습니다. 그리고요, 저런 여기에서 감정 표현들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옳다, 지민아, 이거 두 개 가지고 좀 혼동하시고 계시죠? 자, 이름 나왔어요. 거기다 혹격조사 나왔어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명사에다 혹격조사 붙어 있을 뿐 감탄사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 옳다 뭐예요? 나는 옳다. 뭐 미안해요. 이 예문이 너무 웃기네요. 자, 이럴 때는 이거 형용사죠. 네. 그러나 여기에선 옳다 하면서 자신의 느낌 드러낸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옳다, 감탄사로 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교과서에 있는 거 정리 한번 할게요. 교과서 문제들이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밑줄 친 조사에 따라 문장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자. 자, 을은 그냥 문법적 관계만 나타내. 이게 격조사. 의미는 그냥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지. 의미는 그저 중립적이다. 이렇게 특별한 의미는 드러내지 않는다. 자, 그런데 철학만 잘한다 라고 했을 때는 마치 뭐 과학은 잘하지 않는다 라는 것처럼 말은 많은 한정의 의미를 가지고 와요. 보조사에는 특별한 의미가 더 드러난다는 거 알고 있겠죠? 도는 역시 이런 뜻을 더해주고요. 자, 여기는 체험과 조사를 분석해 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쭉 정리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정리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요. 보조사. 이 보조사는 특별히 의미들이 이렇게 교과서에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아까 했던 만하고 도 넘기고요. 은는 대조였죠. 그리고 요는 또 상대 높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것 또한 학습지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다 한 번씩 확인하세요. 자, 접속조사 와를 대신할 수 있는 조사 찾아보래요. 여기 두 개 써져 있죠? 요거는 문어체에서, 얘는 구어체에서 잘 쓰인다. 이런 말 들어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친구야, 호격조사였죠? 포기란, 이거 주격조사라고 봐야 될까요? 네, 주격조사는 이가 깨서였죠? 이거 라는 일단 보조사입니다. 자, 그러면 보조사에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겠죠? 좀 이따 정리하고요. 자, 뭐뭐 할 때에 하는 말이다 라고 했다면 보사격 조사겠지만 여기에다가 특별한 어떤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붙은 보조사가 왔어요. 자, 두 개의 보조사 의미 오른쪽에 좀 정리해 보았거든요. 자,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화제로 살 때, 화제적인 어떤 의미, 어떤 이것을 보세요 할 때 그게 바로 화제가 되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요, 마음에 차지 않는 어떤 선택 또는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보조사다. 그리고요, 한번 조사를 다른 조사로 바꿔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주격조사인 가가 이렇게 바뀐다. 이거는 어떤 보조사잖아요. 자, 보조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마저 같은 경우는 그것마저, 자, 하나 남은 노래마저 덧붙여지는 어떤 덧붙임, 추가 이런 의미가 있겠죠. 남은 것 하나마저도 이런 의미. 근데 별이 됐다, 이거 되다 아니다 앞에 나왔던 복격조사잖아요. 자, 이렇게 격조사는 특별한 의미가 없이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이건 어때요? 이걸 보조사로 볼까 하는 의미,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자, 무엇으로 되다 라고 할 때 이거 부사격 조사로 봐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없느냐라고 하기는 또 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부사격 조사에는 어떤 의미가 존재하거든요. 자, 부사격 조사에는 왜 이렇게 의미가 존재하느냐?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거 이외에도 어떤 특별한 의미들을 부사격 조사는 좀 가지게 돼요. 자, 보자면 뭐 변화의 어떤 결과, 이런 어떤 의미를 또 가지게 됩니다. 부사격 조사는 굉장히 다양해요. 이것 또한 부사격 조사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독립원 감탄사는요, 굉장히 다양해요. 자, 이런 어떤 감정 표현들, 어떤 놀람,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내는데 교과서가 참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 다 한번 보시고요. 우리 아까 문제로 봤던 옳다라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것도 감탄사라는 거. 자, 나머지 것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활동 문제 풀을게요. 학습활동 문제는 총 품사에 대한 정리가 들어가요. 자, 품사 분류 세 가지 기준이 있었죠. 형태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 그 다음 기능에 따라서 5가지였습니다.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그리고 독립언으로,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 구품사로 나누어요. 자, 나눈 거 한번 한 면에다가 좀 정리했어요. 예,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면서 한꺼번에 같이 정리하고요. 이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쓸 수 있는지 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얘는요, 선생님 마음대로 적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교과서에서 또는 학습지에서 나왔던 예들을 각자 나름 정리하면서 전체 구품사 그리고 그것에 또한 하위 분류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이요.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잖아요. 자, 여기에 들어갈 것들 말 한번 적절하게 넣어봅시다. 와, 저 선수는 키가 크다라는 어떤 상태가 나와야 되겠죠. 키가 큰다 이렇게 쓸 수는 없겠지, 이 문장에서는. 자, 일단 형용사, 동사는 색깔 바꿔서 써줄게. 아이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크다 아니면 큰다. 여기 큰다가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니? 자, 이거 동사입니다. 자, 크다라는 것이 동사로 쓸 때는 거의 유사어 잘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요. 나는 키가 큰 사람보다 생각이 큰 사람이 좋아.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그런데 이게
관형사용 전성어미 니은이 붙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동사가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관형사용 전성어미가 붙어도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줄게요. 키가 큰 사람, 생각이 큰 사람, 이 모두 다 형용사라는 생각 드시죠? 자, 어떠한 상태를 드러낼 때는 형용사고요. 마치 이렇게 됩니다. 한창 큰 분야라서, 이거 다 큰 분야라서 완료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울 텐데, 한창 크는 분야, 현재 진행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관형사용 전성 어미가 지금 붙어 있지요. 이것 또한 동사입니다. 관형사용 전성 어미 중에서 이렇게 현재 진행의 어떤 의미까지 같이 가지고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이 붙은다면 그때는 동사로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 여기다가 정리했어요.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어떤 상태고요. 얘는 어떤 상태의 변화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의미적으로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품사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더 어려운 그 다음 이렇게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도 찾고요. 그 다음에 품사도 정리할 거예요. 자, 봅시다. 노력한 만큼 일단 띄어 써져 있죠. 예, 그리고 여기 붙어져 있어요. 뭔가 다를 거라는 거 예상해 볼 수도 있고요. 우리 학습지에서도 한번 봤던 거라서 조금 쉬울 수도 있겠네요. 자, 얘는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았어요. 관형어가 수식하고 있다는 거, 이게 힌트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명사 바로 뒤에 붙었죠. 자, 명사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까지도 이제는 확인해 보면 더 좋겠는데요. 네, 이게 부사격 조사일지 아니면 보조사일지 그런 것까지도 물어보고 싶네요. 자, 생각하고 계십시오.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얘는 뭐라고 한다고? 의존 명사. 자, 만큼은 어때? 뭐뭐만큼. 자, 우리가 그 보조사 한번 정리할 때 선생님이 부사격 조사도 한번 얘기했죠. 뭐뭐처럼 뭐뭐만큼 뭐 이런 것들은 부사격 조사로 보라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명사 뒤에 붙어가지고 이게 격조사로 해서 이것이 부사어로 되게끔 뭐뭐만큼 뭐뭐처럼 뭐 이런 것들은 부사격 조사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 한 번만 더 한번 보세요. 여기에 선생님이 아까 한번 확인하다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큼은 부사격 조사에다 선생님이 정리했죠. 자, 다른 애들도 굉장히 비슷해. 그렇지? 보조사하고 부사격 조사 구분할 때 여러분들 한 번씩 더 공부 한 번 더 복습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었죠? 뒤에 수사와 수관형세는요, 뒤에 조사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좀 봐주세요. 조사와 연결됐고요, 여기는. 자, 그리고요, 이거는 명사 수식이에요. 요 차이가 있어요. 쌤이 써주는 지금 이 얘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들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되면 수사가 되고요. 이거는 수관형사가 됩니다. 자, 요거 두 개. 수사와 수관형사 구분하기.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의존명사와 조사 구분하기. 요런 거. 자, 그 다음 동사형사는 항상 어려워요, 사실. 자, 어떤 게 동사 같아? 날이 점점점 밝아지는, 날이 밝다. 몇 가지 예를 좀 외워두면 더 좋아요. 얘가 동사야. 그리고 상태, 달이 밝은 상태, 빛이 환한, 그게 바로 형용사고요. 자, 일단 얘는 상태고, 얘는 상태의 변화야. 여기도 관형사인 전성어미가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달이 밝는 상태, 이렇게 달이 밝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관형사연 전성어미도 현재 진행형이라든가 이런 관형사연 전성어미 는자도 한번 붙여보고요. 여러분들 구분하는 방법은 항상 좀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사라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이게 좀 자연스럽게 잘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 더 고민 많이 하면서 품사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선생님이 다뤄주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적 이렇게 붙어가지고 관형사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관형사거든요. 얘는 명사 수식했죠. 그런데 이게 모두 관형사면 좋겠는데 이렇게 뒤에 조사가 붙었단 말이야. 조사가 붙으면 관형사다? 아니다. 조사와 연결되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명사란 말이에요. 자, 같은 단어지만 이때는 명사로 봐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품사가 통용되는 이런 예들 같이 한 번씩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잘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학습활동 여기서는 이제 조사 나누는 문제인데요. 자, 얘는 뭐지? 자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조사 중에 격조사.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거 접속 조사. 특별한 의미만을 더해주는 얘는 보조사. 세 가지 한번 나눠보란 얘기네요.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저도는 어떻게 돼? 얘는 보조사지. 어렸을 때부터, 뭐뭐 할 때부터, 어떤 부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 부사격 조사하고 은근 헷갈리실 거예요. 네, 나부터 간다 늘 생각하세요. 이거 보조사입니다. 네. 때로는 주어에서도 붙어 있단 말이에요. 보조사, 뭐뭐 할 때부터. 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이거 목적격 조사지, 그치? 네, 얘는 목적격 조사. 격조사. 목적격. 선생님이 다 써줘야 되겠다. 이거 은근 헷갈리게도 복격조사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얘는 보조사, 목적격 조사. 자, 조사 다 찾았나요? 예, 괜찮네요. 그렇죠? 자, 저는, 느는 어때? 예, 은느는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 예, 보조사. 자, 그림 그리는 것만 좋아했다. 뭐뭐 하는 것만. 만은 어때? 한정의 의미를 가졌던 보조사. 색깔을 좀 구분해 놓으니까 조금 덜 헷갈리네요. 그쵸? 저는 보조사. 이것도 똑같은 거니까 보조사요. 종이와 연필로 할 때는 와는. 그렇지.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접속조사. 자, 연필로. 여러분들 아까 한번 같이 다뤄봤는데 이 뭐뭐로 어떤 무엇으로 할 때 이거 부사격 조사예요. 여러분들 이건 좀 헷갈리죠, 사실. 그쵸? 뭔가 특별한 의미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부사격 조사들이 의미가 좀 있어가지고 예,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의미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 부사격 조사가 좀 종류가 좀 많아요. 조금 혼동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예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가 바로 제예요, 제. 저는 이거 오히려 아는 애들이 더 헷갈려. 제가요, 사실 여기서 관형으로 쓰였죠. 제 상상을 할 때 이거 저 더하기 의거든요. 관형격 조사가 사실은 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눈에 보이는 조사만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에서 뭐 어떻게 애매모호하게 찾을 수가 없겠죠. 자, 이것도 관형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이 줄임말로 이게 제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상을 표현했다. 이거 목적격 조사 붙어 있네. 목적격 조사. 잘 따라오고 있나요? 목적격 조사. 자, 그리고 그림에 대한 무엇에게에서 이런 것들이 부사격 조사예요. 자, 부사격 조사 많다, 그치? 여기에서 많이 나온다. 부사격 조사. 그림에 대한 저의 열정은, 자, 저의 여기서 여기는 봐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기억나? 관형격 조사. 저의가 줄임말이 제였잖아요. 여기서는 찾으셔야죠. 관형격 조사. 찾을 수 있었습니까? 네, 잘하셨고요. 열정은, 네, 이거는 뭐라고? 보조사. 은는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렇지? 선생님 하나 더 있나요? 이렇게 이거 뭐지? 뭐 부사격 조사 하나 붙은 것 같지? 부사형, 전성, 어미죠. 예, 여러분들 어미하고 조사도
가끔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 밑줄 그어놓은 거는 지금 조사 아니에요. 혼동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선생님 밑줄 그어놓은 거니까. 자, 뭐가 많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밑에는 또 뭔 문제입니까? 아, 이거에서 기역과 니은에서 도나 만을 사용한 까닭을 정리해보자.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저도라고 말을 했을까? 우리 좀 많이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이 의미. 저도 할 때는 역시 이런 얘기였고요. 자,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왜 그림 그리는 것만 좋아했다고 했을까? 그리는 거 말고 다른 건 아니니까 한정. 또는 뭐 다른 걸 배제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학습활동 잘 정리했는데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들어갈 것이 단어 짜임과 새말 형성이에요. 그 부분이 3차 시에 모두 다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 그 부분 앞부분만 좀 같이 가자요. 자, 학습지 선생님이 나눠줬던 학습지 잘 정리하셨다면 이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 단어와 분사에서 두 번째에 들어가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형태소라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안 배웠던 것도 있고 배웠던 것도 있고 좀 섞여 있네요. 그렇죠? 자, 학습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 갈 건데요. 실제 교과서에서 똑같은 문제를 지금 분석해 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요, 우리나라는 띄어쓰는 단위가요, 어절 단위예요. 어절이라는 것은 결국에 띄어쓰기 단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어절 단위는 띄어쓰는 단위로 어떻게 띄어져 있나요?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이렇게 띄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절 단위로 분석하면 이렇게 분석하시면 돼요.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자, 지금부터 점점점 더 자세한 분석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절을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부분하고 조사는 자립해서 못 쓰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가지가 다 합쳐져야 그게 단어가 됩니다. 자, 단어에는요, 조사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립해서 쓸 수 있는 가장 말의 단위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 자립하는 거, 그 다음에 조사를 단어에다 넣었잖아, 우리가. 기억나시죠? 아, 이렇게 좀 혼동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어에는 반드시 조사가 들어간다. 우리가 외워야지 뭐 어쩌겠어. 자, 단어에는 반드시 조사 들어간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조사가 어디 있어? 꽃 사이로. 어디로. 자, 위치, 이거 부사격 조사입니다. 아우, 부사격 조사 은근 많이 나와. 발자국을 목적격 조사입니다. 자, 나머지는 조사 없네요. 그러면 딱 조사만 더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꽃 사이로. 이거 단어예요. 발자국 을 목적격 조사. 조사 넣어주셔야 돼요. 조사는 어디 붙임줄 같은 거 줄표 안 써줘요. 그냥 씁니다. 자, 이렇게요. 자, 단어까지는 그러니까 줄표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자, 이제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의미 가진 최소의 단위. 자, 형태소가 이제 단어 분석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됩니다. 우리가 즉 여기서 형태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형태소 단위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형태소는 띄어쓰고 그 다음에 조사까지 한 이 단어까지 나온 이 상태에서 분석하시는 게 좋아요. 자, 더 이상 분석할 수 없어야 돼. 꽃, 더 이상 분석할 수 없어. 한 단어로 딱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사이라는 것도 단일어예요. 단일어는 더 이상 분석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조사도요, 더 이상 분석 못해요. 얘네들은 똑같네, 그치? 여기까지는 괜찮아. 아, 단어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어절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은요, 발자국. 자, 요렇게요. 이거, 단어, 만약에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큰 대사전에만 이렇게 나와. 발자국. 이렇게 나와. 너무 옆에다 써놨나?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발자국. 왜 이렇게 써져 있느냐? 얘가 합성어나 파생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무엇은 합성어고 무엇은 파생어인가? 이거 조금 이따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미리 얘기합니다. 어근과 어근이에요. 어근과 어근일 때는 붙임줄이 없네요. 붙임줄 안 씁니다. 이게 합성어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다 분석해 주는 거예요. 자, 자국은 또 분석되나요? 안 됩니다. 이것도 단위로로 나와요. 자국이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조사는 그냥 쓴다고 했어. 붙임줄 없어. 자, 근데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이게 찾아 나서면이 쉽지가 않아. 자, 찾아 나서면 이거 두 개의 동사입니다. 하나는 본용어, 하나는 보조용어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본용어, 본용어이에요. 의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보조동사 아니에요. 본동사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서다라는 것은 나와서다라는 어떤 단어예요. 자, 전부 다 사전을 조금 이용을 하셔야 돼요. 나서다라는 것도 나와서다라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사전에 보면요, 이렇게 나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 사전에. 사전을 이제부터는 보지 않고 형태소 분석을 감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동사입니다. 자, 찾다라는 것이 기본형이죠. 이거 어간이니까 어간에는 붙임줄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간과 어미 나눌 때에도 붙임줄 쓰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어간과 어미 나눌 때 여러분들 그때 용언의 활용에서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잖아요. 어간 어미 쓸 때 이렇게 붙임줄 들어가야 된다고. 자, 그런데 붙임줄을 또 써야 할 단계 하나만 더 알려줍니다. 나서다라는 것이요. 이게 합성 동사예요. 합성어예요. 근과 근으로 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떤 게 접사하고 어떤 게 그냥 어근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품사분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확인해야 돼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 이건 두 개 다 어근이고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어근도 이렇게 붙임줄 넣어줍니다. 형태소 분석할 때만 그래요. 자, 이거 면은요. 연결어미죠? 네, 종속적 연결어미입니다. 자, 의미를 가진 것으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의 단위. 형태소를 나눌 때요. 굉장히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 형태소를 또 이렇게 4개로도 나눌 수 있어야 돼서 이게 또한 좀 쉽지 않아요. 자,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할 수 있는가? 이거 자립 형태소인가? 아니면 의존 형태소인가? 자립할 수 있는 애들은 얘네들. 자, 의존은 어디엔가 반드시 붙어서 쓰는 애들 있잖아. 어간, 어미 둘 다야. 얘네는 둘 다 의존이야. 왜? 서로가 없이는 한 단어로 딱 쓰이지 못해. 자, 그리고 조사의 의존이잖아. 그치? 계속 얘기 많이 합니다. 조사는 단어지만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리고 접사. 자, 접사는 단어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자, 접사까지도요. 지금 방금 배웠던 거에서는 접사가 안 나왔어요. 나오면 이제부터 여기서 접사 의존 형태소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의미로 봤을 때 뜻이 있냐 없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 실질 형태소고요. 뭐 미리 써놨네요. 문법 형태소라고. 다른 이름이 있다는 얘기네. 그치? 우리가 써야 할 교과서 문법에서 쓰는 말은 형식 형태소입니다. 실질이냐 형식이냐 이거 구분할 때는요. 자,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거의 비슷해. 체연, 수식어, 녹립원. 그런데 여기서요. 용언의 보세요. 용언의 어간이라고 안 썼다? 왜 용언의 어근이라고 썼을까? 선생님, 어간이라고 써야 된다면서 용언할 때는요, 명사에서만 어근이란 써야 된다면서요? 아니요.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어근이라는 건 뭐냐면요, 합성 어를 얘기할 때도요, 어근이란 말이 나온답니다. 어근, 접사 빼고, 용언도요, 가끔 가다 보면은 접사에다가 용언의 어간이 붙은 애들이 있어. 용언의 어간 애들이. 뭐, 짓누르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이때는 실질 형태소는 요것만 찾아줘야 되는 거야. 접사 빼야 돼. 자, 그래서 근이란 말 나옵니다. 여기서 어근이 더 중요해. 어근만
간이 아니야, 지금. 알겠지? 여기하고 달라. 근으로 분류되는 형태에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합성 동사 나서다였기 때문에 둘 다 어근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합성했을 때는 어근이었고 접사 어근이었을 때는 간. 이 얘만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진짜 어근이라고 써줘야 돼요. 합성어를 이룰 때는 접사와 어근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용언에 어근이란 말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문법적 의미만을 가지는 형태소는 이제 조사, 어미, 접사 이렇게 세 가지 남은 애들. 자, 지금 용언의 어간이 여기 용언의 어간이란 말 아예 없어졌어.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할 때는 어근. 알겠지?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자. 자, 여기에서요. 자립형태소는 지금 저 위에 거를 전부 다 하자니 너무 길기도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나서기를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요것만 하겠습니다.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요 부분만 하겠습니다. 요 부분만 가지고 분석할게요. 자, 자립형태소만 쭉 찾아볼게. 자국, 나머지는 조사잖아. 나서면 이거 전부 다 의존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발자국 빼놓고는 전부 다 의존이지. 조사부터 먼저 쓰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나서면. 선생님도 줄표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같이 열심히 해야죠 뭐. 실질 형태소 같이 해볼까요? 실질 형태소에도 일단 발자국 들어가야 되겠지. 발자국. 자,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에 조사 들어가? 아니요, 안 들어가요. 의미를 문법적인 의미만을 가지기 때문에 얘는 여기다 써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조사 여기다가 넣으래매. 그렇지? 그러면 찻은 어떻게 돼? 근일까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어근 하나밖에 없었잖아, 사실. 그치? 그리고요. 아는 여기다 써줘야지. 형식 형태소잖아요. 그 다음에 나서 어떻게 해야 돼? 나서 두 가지가 다 여기는 어근이지. 그 다음에 면. 어미는 어디다 써줘야 돼? 형식이죠? 면. 자,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파생 동사가 하나 나왔다면 여기서 확실하게 조금 더 좀 확실하게 여기 형식 형태소에 접사가 딱 들어가니까 조금 더 티가 팍 났을 텐데 여하튼 이렇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한자는요. 한 글자 한 글자 전부 다 형태소로 봐요. 각 글자를 주로 하나의 형태소로 본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예도 교과서에 나오니까 같이 나중에 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학습지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 접사 이 말 너무 중요해요. 단어 형성에서 실질적인 의미, 아까도 말했지. 근은 실질 형태소라고. 그러니까 의미가 드러나는 부분. 그리고 근에 붙어가지고 뜻도 제한하기도 하고 가끔은 문법적인 형태도 바꾸기도 해요. 접사. 자, 그래서 앞에 오면 접두사, 뒤에 오면 접미사입니다. 자, 이렇게요. 군말은 이게 군이 이게 접사거든요. 그리고 이건 개가 접사예요. 얘는 앞에 왔고 얘는 뒤에 왔지. 일단 접두사와 접미사인 줄 알고요. 그 뜻은 좀 뜻적인 부분도 의미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교과서에서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직접 구성 성분입니다. 직접 구성 성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직접 구성 성분. 자, 단어를 두 조각으로 한 번만 나눠서 나온 구성성, 이렇게 딱 한 번만 나눠야 돼. 한 번만. 자, 한 단어가 실제로요, 이렇게 됩니다. 저기 오른쪽에 학습지, 여기 성분이 나와요. 자, 3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들이 있어. 이때는 합성어냐, 파생어냐를 나누기가 되게 힘들다? 봐라. 코웃음 같은 경우 봐봐. 웃음이요. 이거 이렇게 또 나눠질 수 있어. 웃다라는 어떤 동사에다가 음이라는 어떤 접미사가 붙어가지고 이거 파생어거든. 웃음은 파생어야. 그런데 코가 붙어 있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합성어로 봐야 될까? 파생어로 봐야 될까? 코웃음에서는 만약에 이걸 하나로 나눈다면 여기서 나눈다
라고 해서 이것도 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합성어로 보고요. 정말 헷갈리지? 사실 비웃음은 어떻게 될까? 비웃다라는 이것을 어근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음이라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었다고 봐서 얘는 파생어로 보는 거지. 자, 어디에서 나눌 것인가가 한 번 나눌 때가 어디에서 나눌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직접 구성성분을 분석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요, 이거 교과서에서 문제풀이는 다시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불꽃놀이를요, 꽃놀이로 볼 것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불꽃을 갖고 노는 놀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불꽃과 놀이를 사실은 이렇게, 심지어 얘는요, 얘 파생어예요. 놀다라는 그 동사에서 여기 명사 파생 정미사가 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나누니까 얘는 합성어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접사가 붙으면 이렇게 옆에다가 이런 표가 붙습니다. 자, 시부모는 시부와 모를 나눈 건가요? 아니죠? 네, 시댁에 계시는 부모님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부모는 합성어지.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이게 붙어 있다는 건 얘가 접사란 얘기야. 그럼 이건 파생어로 보셔야 돼요. 단팥죽은 어떻게 나눠도 합성어야. 그런데 뭐 여러분들 죽 좋아하시는 분은 단팥죽도 호박죽도 하면서 죽을 굉장히 중시할 수가 있겠는데, 단팥죽도 있고 팥죽도 있잖아. 그치? 여기서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팥죽 역시나 합성어고, 얘도 여기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제 합성어로 봅니다. 네, 이것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선생님 이건 형용사 아니에요? 예, 맞아요. 관용어가 이렇게 해서 이런 합성 방식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잠꾸러기. 자, 잠꾸러기를 여기서 이건 좀 너무 쉽기도 하네요. 그렇죠? 잠하고 꾸러기를 딱 나눌 수밖에 없잖아. 근데 잠도 이렇게 나눠줘. 자다라는 어근에다가 여기에서 이 명사파생 정미사가 붙어가지고 잠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이렇게 평소에도 나누느냐, 이거 쉽지 않는데요. 예, 잠하고 꾸러기하고 나눠서 이것 또한 합성으로 보겠습니다.